너 왜 항상 구두 냄새가 나는 거야? 교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은 금발머리 소녀의 얼굴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넌 여기서 성공 못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어때? 그녀의 말에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도윤의 뺨이 화끈거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던 도윤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세 명의 불량배가 한 소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소녀는 바로 에밀리였죠. 화려한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온데간데였고 에밀리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그녀의 가방은 땅에 떨어져 있었고 한 불량배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그냥 모른 척 지나가자던 갈들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양심은 그저 위험에 처한 사람만을 향해 있었죠. 누가 좀 도와주세요. 어두운 골목을 가로지르는 외침, 한국에서 온 태권 소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자님의 좋아요와 구독은 은빛다방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햇살이 도시의 건물 사이로 스며들던 오후 기차역 한켠에서 구두향 냄새가 은은히 퍼져나갔습니다. 16살 한도윤은 검게 물든 손으로 구두를 닦고 있었죠. 1990년대 후반 미국 동부의 항구 도시에서 이민자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한때는 태권도 유망주였던 소녀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미국으로 건너와 이제는 낮에는 학생, 오후에는 구두 닦기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구두 닦아드립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에 묻혔어요. 그의 손에는 항상 검은 구두약이 묻어 있었고 옷장 깊숙한 곳에 접혀 있는 낡은 태권도 도복은 더 이상 입을 수 없었죠. 도윤은 가끔 거울을 볼 때면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야. 열심히 살면 돼. 매일 밤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잠들었어요. 학교에서는 늘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도윤이 지나가면 아이들은 코를 막고 웃었죠. 또 구두약 냄새야. 그들의 속삭임이 들려도 도윤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너 왜 항상 구두 냄새가 나는 거야? 교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밀리 로웰 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은 소녀였죠. 금발 머리를 한 그녀의 얼굴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넌 여기서 성공 못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어때? 에밀리의 말에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도윤의 뺨이 화끈거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백 가지 대답이 맴돌았죠. 너나 현실을 받아들여.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뭘 알아? 너희 아버지 돈으로 잘난 척하지 마.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분노는 마치 뜨거운 용암처럼 가슴을 태웠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어요. 손바닥에 남은 붉은 자국이 그의 억눌린 감정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교실을 나섰어요. 복도에 선 도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신 모습, 아버지의 굽은 어깨, 그리고 자신의 검게 물든 손이 떠올랐죠. 달리고 싶었어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천천히 걸었어요. 참아야 해. 지금 터트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 그날 오후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구두 닦기 상자를 들고 자신의 자리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만 보이는 이곳이 오히려 편했어요. 아무도 그를 비웃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서는 그저 일하는 소년일 뿐 냄새나는 이민자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도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기차역 옆 어두운 골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죠. 누가 좀 도와주세요. 도윤은 걸음을 멈췄어요. 분명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죠. 내가 왜 나서야 하지? 그리고 문득 그 목소리가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라는 생각이
경계했지만 점차 그녀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도윤의 평화로운 일상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에밀리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얼굴들이 나타났어요. 그날 골목에서 도윤에게 패배했던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수의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거기 코리안 보이, 가장 키가 큰 아이가 소리쳤어요. 지난번 일 기억나지?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았어? 도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어요. 난 싸우고 싶지 않아. 도윤이 말했어요. 너한테 선택권 없어. 불량배 중 하나가 소리치며 도윤의 구두 닦기 상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상자가 뒤집어지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구두약병이 깨지며 검은 액체가 바닥에 퍼졌고 도윤이 그토록 아끼던 천들이 더럽혀졌습니다. 그 상자는 아버지가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도윤에게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분노가 도윤의 가슴 속에서 치솟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에밀리의 눈물 어린 사과를 떠올렸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하지만 불량배들은 점점 더 화가 났고 그를 밀치고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참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한 불량배가 그의 등을 세게 발로 차자 도윤은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바닥에 부딪히며 찢어졌고 오랜 시간 구두를 닦으며 생겨난 굳은 살마저 갈라졌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깊은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어요. 나는 끝까지 이길 수 없는 건가? 그는 벽에 기대어 쓰러져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불량배들은 마지막으로 도윤을 향해 침을 뱉고는 웃으며 사라졌어요. 도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특히 갈비뼈 부근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간신히 일어선 도윤은 흩어진 물건들을 모았습니다. 깨진 구두약병, 더러워진 천들, 그리고 찢어진 상자를 보며 그의 마음도 함께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꿈은 멀어지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구두를 닦아야 하는 소년의 씁쓸한 현실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단지 몸이 아파서만은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도 함께 무거웠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침을 하며 힘겹게 누워 계셨어요. 도윤아, 약을.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약을 가져다 주었어요.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이 심하게 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폐렴이 심해졌군요. 의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입원이 필요합니다.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입원. 그것은 곧 더 많은 병원비를 의미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전 치료비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죠. 병실에 홀로 남겨진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두운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어요. 찢어진 굳은 살 사이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벽에 기대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끝까지 이길 수 없는 건가? 그의 작은 중얼거림이 텅 빈 병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병원의 냉랭한 복도에서 도윤은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더 악화되었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제부터 두 번째 직장을 구하러 나가셨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도윤? 낯익은 목소리에 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에밀리가 병원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놀라움이 가득했죠. 도윤은 당황했어요. 에밀리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걸까? 에밀리는 학교에 오지 않은 도윤이 걱정되어 찾아다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도윤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도윤은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그의 마음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도윤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붕대가 느슨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량배들이 도윤을 다치게 한 것을 알아챘어요.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듯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이 없었다면 자신이 지금 여기 없었을 거라며 그에게 했던 말들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놀라움에 에밀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물은 진심 어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에밀리, 괜찮아. 넌 그냥, 아니, 괜찮지 않아. 에밀리가 도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난 정말 이기적이었어. 그리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에밀리는 자신이 로엘 그룹 회장의 딸이라고 밝혔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 힘든 사실이었어요. 에밀리는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재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민자 가정 아이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널 추천하고 싶어? 에밀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내 실력이라면 분명 선발될 거야. 그러면 태권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고 어머니 병원비도. 도윤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어두워졌어요. 그는 자선 케이스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니라 도윤이 받아 마땅한 기회라고, 때로는 모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도윤은 침묵했습니다. 에밀리의 말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와닿았어요. 어머니의 병세, 아버지의 지친 모습, 그리고 자신의 꿈.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이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에밀리가 그의 옆에 서 있었어요. 로버트 로웰은 친절한 미소로 도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에밀리가 도윤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고 말했어요. 특히 도윤이 에밀리를 구한 용기에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난 우리 재단에서 내가 적합한 장학생이라고 생각해. 로버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전액 장학금이야. 학비뿐만 아니라 태권도 훈련 비용, 장비, 대회 참가비 모두 포함이지.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꿈에서도 감히 바라지 못했던 기회였어요. 로버트는 도윤의 어머니 치료비도 재단에서 지원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매년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했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죠. 에밀리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이 기회를 받아들이라고 격려했어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로버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에밀리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도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꿈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도윤의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꿈을 다시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달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도시의 거리를 비추던 토요일 오후, 도윤은 태권도 도장 앞에 서 있었어요. 새로 구입한 태권도복이 그의 가방 속에 정갈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던 순간인지. 도장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기합 소리와 발차기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도윤의 눈에 반짝임이 돌았어요.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한도윤, 코치가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내 이력을 봤을 때부터 기대하고 있었어. 도윤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로엘 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어요. 어머니는 최고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고 도윤은 다시 태권도 훈련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훈련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하지 않아 몸이 굳어 있었고 기본 동작조차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훈련에 몰두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도윤은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해낼 수 있어. 반드시. 학교에서의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구두약 냄새로 놀림받던 소년이었지만 이제는 존경받는 태권도 선수였어요. 에밀리와의 우정도 깊어졌고 다른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일부 학생들, 특히 그를 괴롭혔던 불량배들은 도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제바, 부자 딸이랑 친해져서 갑자기 잘난 척이야.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던 도윤의 귓가에 속삭임이 들렸어요. 도윤은 그런 말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가끔은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가 정말 자격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에밀리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것일까? 그런 의심이 때때로 그를 괴롭혔어요. 청소년 태권도 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더욱 열심히 훈련에 매진했어요. 아침 조깅, 오후 체력 훈련, 저녁 태권도 연습까지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어느 날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은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에밀리는 도윤의 눈에서 불타오르는 의지를 보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회 전날 밤 도윤은 병원에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어머니, 내일 제 경기 보러 오실 수 있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아버지가 휠체어를 밀어주신대. 내가 다시 태권도 하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인지. 자신의 부모님 앞에서 다시 태권도를 할 수 있다니. 대회 당일 경기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도윤은 준비실에서 마지막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코치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코치님. 긴장하지 마. 내 실력이라면 충분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돼. 코치의 말에 도윤은 용기를 얻었어요. 경기장으로 나가자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도윤은 관중석을 훑어보았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앞줄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에밀리와 로버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학교 친구들도 보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도윤의 눈에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불량배들이었어요. 그들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서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들은 분명 그가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도윤의 자신감이 흔들렸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을까? 그때 에밀리가 힘차게 손을 흔들며 응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환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윤의 가슴에 따스함이 번졌습니다. 그래, 난 할 수 있어. 누가 뭐라 해도 난 여기까지 왔어. 도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의 상대는 그보다 체격이 크고 강해 보였어요. 하지만 도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기술과 정신에 집중했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관중석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링 위의 두 선수에게 쏠렸어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제 그의 모든 것이 시험받는 순간이었어요. 첫 대회의 마지막 경기, 결승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의 앞에는 지역대회에서 3번이나 우승한 경험이 있는 강호가 서 있었어요. 관중석에서는 긴장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심판의 휘슬 소리와 함께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상대는 빠르게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발차기가 공기를 갈랐어요. 도윤은 가볍게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도윤의 눈에 갑자기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두약으로 물든 손, 찢어진 굳은 살, 병원 복도에서 흘렸던 눈물. 그 모든 순간들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어요. 도윤의 가슴에서 뜨거운 열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도윤의 날카로운 기합 소리가 경기장을 울렸어요. 그의 발차기는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상대방의 몸통 보호대를 강하게 가격했어요. 전자 스코어보드에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도윤의 귓가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도윤아, 힘내. 그 소리는 도윤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점수는 팽팽했어요. 도윤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상대방이 마지막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도윤의 몸이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피한 그는 공중으로 몸을 띄웠어요. 그리고 회전하며 발을 뻗었습니다. 완벽한 회전 발차기가 상대의 머리 보호대를 정확하게 가격했어요. 경기장이 순간 침묵에 빠졌다가 폭발적인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판이 손을 들어 경기 종료를 알렸어요. 전광판에는 도윤의 승리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내가 이겼다고?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코치가 달려와 그를 껴안았어요. 해냈어, 도윤. 내가 해냈어. 시상대에 오른 도윤의 목에는 금메달이 걸렸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이어졌어요. 도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관중석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에밀리와 로버트도 기쁨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를 괴롭혔던 불량배들의 얼굴에도 놀라움과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도윤은 그들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더 이상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자신이 더 강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시상식이 끝나고 도윤은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나를 무시하던 이도 내 가장 큰 친구가 되었으니까요. 도윤의 시선이 에밀리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 모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죠. 도윤의 말에 관중석에서는 진심 어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승리의 말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교훈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시상식이 끝나고 도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아주셨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다가와 도윤을 축하해 주었어요. 정말 대단했어, 도윤. 넌 진정한 챔피언이야.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건 내 덕분이야, 에밀리.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건 모두 내가 해낸 거야. 난 그저 문을 조금 열어줬을 뿐이야. 그 문을 통과한 건 너의 용기와 노력이었어. 그 말에 도윤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맞아요. 기회는 누군가 줄 수 있지만 그 기회를 붙잡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었어요. 경기장을 나오는 길, 석양이 도시의 건물들 사이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푸른 하늘처럼 그의 앞길도 넓고 맑게 펼쳐져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제의 상처가 오늘의 힘이 되고 오늘의 땀이 내일의 결실이 된다는 진리를 도윤은 온몸으로 느꼈어요. 구두 닦기 소년의 손에 묻은 검은 구두약은 이제 빛나는 금메달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승리는 메달이 아니라 자신을 이겨낸 그 순간에 있다는 것을. 도윤의 가슴 속에서는 이제 새로운 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만의 영광을 위한 꿈이 아니었어요. 언젠가는 자신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더 큰 꿈이었습니다. 석양의 붉은 빛이 도윤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그 빛 속에서 도윤의 눈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길을 도윤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어깨에 메고 있는 태권도 가방에는 이제 3개의 메달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도윤은 쉬지 않고 달려왔죠. 도윤이 공원 벤치에 앉아 벚꽃잎이 하나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마치 과거의 아픔을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도윤아. 멀리서 에밀리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어요. 오늘 코치님께 들었어. 국가대표 선발전에 추천되었다면서?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그저 기회일 뿐이지. 겸손하기는.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두가 알잖아. 두 사람은 나란히 공원길을 걸었어요. 봄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는 지난 시간들이 영화처럼 흘러갔어요. 구두약 냄새가 배었던 그날들, 손에 묻은 검은 얼룩, 어머니의 창백했던 얼굴, 그리고 태권도장으로 돌아갔을 때의 그 떨림까지. 어머니 건강은 어때? 에밀리가 물었어요. 도윤의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 이제는 거의 일상생활이 가능하셔. 아버지도 예전보다 웃음이 많아지셨고, 정말 다행이다. 에밀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두 사람은 공원 중앙의 작은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린이 태권도 교실이 열리고 있었어요. 작은 아이들이 도복을 입고 열심히 발차기를 연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 아이들 좀 봐. 도윤이 말했습니다. 나도 저 나이 때 처음 태권도를 시작했었어. 에밀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젠가 내가 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도 보게 될까?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럴지도 몰라. 사실 생각하고 있어. 로엘 재단과 함께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무료 태권도 교실을 여는 거야. 에밀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아버지께 말씀드려 볼래? 분명 좋아하실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에밀리. 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에밀리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아니, 넌 늘 그 자리에 있었어. 그저 세상이, 그리고 내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이야. 그 말에 도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파란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마치 시간처럼, 마치 인생처럼 말이죠. 가끔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도윤이 말했어요. 구두 닦기 상자를 들고 기차역에 앉아있던 그 소년이 이제는 태권도 국가대표를 꿈꾸다니. 에밀리는 도윤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일궈낸 현실이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가슴에 새겨진 도복을 입고 세계를 향해 나아갈 그날을 그는 분명히 그릴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말했잖아. 고진감래라고. 도윤이 말했습니다.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는 뜻이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굽히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정신인 것 같아. 태권도장에서 울려 퍼지는 기합 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두 사람에게 전해졌어요. 도윤은 잠시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듯 했어요. 작은 태권도 교실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도윤은 문득 발걸음을 옮겨 그곳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홀로 남아 발차기 연습을 하고 있는 작은 소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세가 흔들려.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렇게 해봐. 도윤은 천천히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의 몸짓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그 속에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어요. 소녀는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보다가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년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저도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도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소년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어요. 넌 반드시 될 수 있어. 포기하지 않는다면. 소년의 눈에서 결의가 빛났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 했어요. 이렇게 세대는 이어지고 정신은 계승되는 것이겠죠. 석양이 도시의 건물들 너머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과 에밀리는 다시 공원길을 걸었어요. 도윤의 걸음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알고 있었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떤 불의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것.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태권도 정신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건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이기도 하고.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흩뜨렸어요. 벚꽃잎이 춤추듯 공중을 맴돌았습니다. 도윤의 마음에도 벚꽃처럼 아름다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가난은 소년을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사과와 도움은 상처를 희망으로 바꾸었어요. 구두약으로 얼룩진 손은 이제 메달을 쥐고 태극기를 가슴에 안은 태권도 소년으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석양빛에 물든 하늘처럼 도윤의 미래는 더없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의 한 줄 공감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위한 한 잔의 감동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은빛다방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